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4주차 8월 21일에서 8월 2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신냉전 체제에 지금 함몰되고 있습니다. 자신들 지지하는 수구보수 집단만 바라보고 내년 총선 승리에 올인하는 저급한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공격에 맞서고 있으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후보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가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정의를 논하기는 굉장히 후진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둘러싼 역사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 과정 속에서 재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 공론장에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성장 논리에 입각해 한미 군사 동맹에서 한미 경제 동맹으로 나아갔고 이제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꿈꾸며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은 끊임없이 감세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이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의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기자본의 은행 소유의 길을 트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부분 토지 용도 변경, 매매 및 임대 제한 해제 등 자연물인 토지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일부의 부정을 부패 카르텔로 몰아 R&D, 연구기술개발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는 재벌 부자 감세를 감추려는 의도입니다. 인류의 집단지성에 기초할 때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작권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이 저작권을 무시한 재벌의 횡포, 자본의 횡포는 또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정경련을 한경협으로 간판만 바꾼 뒤 4대 재벌이 복귀하는 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련은 해체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경영 상황이 바뀐다면 정부 정책이나 공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공요금 부담을 누가 얼마만큼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이 아니라 킬러 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교육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 기초 위에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격 진료가 아니라 공공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료진 양성의 정부 책임과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독일은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의사를 현재 수에서 50%를 늘리겠다 하는 데 대해서 독일의 상당수 의사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높여서 연금 수급액을 높이고 또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미루고 다시 70세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런 방식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진정으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연금에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 권력
그 개입이 중단돼야 합니다. 민생과 안전, 치안을 위한 경찰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보호를 위한 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기초임금을 현재 전체 노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의 지급에서 40%로 줄이겠다. 100%로 늘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보편적 노인 복지 제도를 그 70%를 40% 줄인다고 한다는 것은 현재 약 700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임금을 400만 명으로 줄이고 300만 명에 지급되고 있던 부분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군인 사병과 또 위관급들의 월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도 역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동력의 대가인 것이고, 위관급의 경우 생계비 기준에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계급에 따른 직책수당의 별도로 주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류는 생산과 소비를 잇는 역할로 제2의 생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처럼 공공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고 삼가로 내몰아 착취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적, 과속, 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를 확인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한 모순입니다. 노동부가 먼저 법적 판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이로 조약과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행정적 조치로서 노동자 성이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 투기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테러 행위입니다. 보관 비용과 위험의 전 세계 민족에 대한 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은 역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통제하면서 전 세계로 핵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공격하면서 지향과 파멸의 핵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전현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갯벌과 환경을 파괴하고 틀어막은 새만금 그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입니다. 남북미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공조를 강화할수록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공조도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가 전지구적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민중에 대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 침략과 지배를 덮으려는 일본 정부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공정과 평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독일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일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일본 정부를
되려 면접을 주고 또 옹호하는 듯한 한국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총 공세 속 중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에 준하는 한미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해 한중 관계 악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중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회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4주차 8월 21일에서 2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